원달러 환율 지금 환전해야 할까? 나도 느낀 원화 약세의 실체화 대응법. 요즘 통장 잔액을 보면 괜히 한숨이 나올 때 있지 않나요? 저는 얼마 전 키움 앱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금이 남아있어서 환차익 계산 버튼을 눌러봤는데 갑자기 마이너스였던 금액이 줄어드는 걸 보고 잠깐 멍해졌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친 생각이 딱 하나였죠. 아, 원화가 녹아내리고 있구나. 요즘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달러로 바꿀 걸 환율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옮겨야 하나? 지금 환전하면 늦은 걸까? 같은 고민들요. 저도 그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제가 실제로 원달러 환율 때문에 체감한 현실적인 변화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제 경험을 녹여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본론 1. 왜 요즘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중요한가? 예전에는 환율이 한 달러에 1200원 정도만 돼도 비싸다고 느꼈는데 요즘은 1400원대가 일상처럼 느껴지죠. 저도 처음엔 설마 다시 내려가겠지 했는데 어느새 기준이 바뀌어 버렸어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단순하지 않아요. 미국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고 글로벌 투자 자금이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다 한국은 수출 경기 회복이 더디고 해외로 나가는 자금이 많아지면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해졌어요. 결국 달러가 강해진 게 아니라 원화가 약해진 것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실질적인 체감으로 다가옵니다. 해외 직구를 할 때, 여행을 준비할 때, 그리고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마다 느껴지죠. 제가 가장 크게 체감한 건 해외 쇼핑이었어요. 예전엔 100달러짜리 물건 사면 원화로 12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14만원이 넘어요. 같은 물건인데 체감상 2만원 이상 더 비싸진 거예요. 이건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내 돈의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뜻이죠. 또 하나는 해외 ETF를 사면서 느낀 부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환전해둔 달러로 ETF를 샀을 때는 부담이 없었는데 이번엔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마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나눠서 조금씩 환전하다 보니 마음이 한결 편했어요. 내가 완벽한 타이밍은 못 맞춰도 꾸준히 모으면 평균값은 안정된다는 마인드로요. 요즘 보면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니까 지금이라도 달러로 바꾸자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환율이 오른다고 무조건 달러를 사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환율이 일정 구간 이상 오르면 정부나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일시적으로 조정되기도 하고 국제 경제 변수에 따라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오해는 원화 약세 무조건 손해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원화 약세가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해외에 물건을 팔 때 같은 달러 매출이라도 원화로 환산하면 더 많은 수익이 생기니까요. 즉, 원화가 약하다고 해서 모든 게 나빠지는 건 아니고 나의 포지션 소득, 자산, 투자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해요. 4. 그럼 지금 환전하는 게 맞을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 늘 같은 답을 드려요.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말고 시간을 분산하라. 환율은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려워요. 오늘은 급등하다가 내일은 갑자기 안정되기도 하고 일시적인 외환 개입으로 50원 이상 움직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처럼 달러 자산을 늘리려는 분이라면 분할 환전이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900만원을 환전할 계획이라면 한 번에 하지 말고 3회 이상 나누는 거죠. 환율이 오르면 다행이다 하고 내리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면서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나만의 원달러 대응 전략. 저는 크게 3가지 원칙을 정해뒀어요. 첫째, 환율은 예측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다. 환율을 맞추려 들면 스트레스만 쌓여요. 그래서 저는 매주 평균 환율만 체크하고 급등이나 급락이 있으면 그때만 환전 계획을 조정합니다. 둘째, 달러는 투자 통화로 본다. 달러를 단순히 환전용으로만 두면 물가 상승에 취약해요. 그래서 저는 달러로 바꾼 돈의 일부는 달러 예금이나 달러 ETF 혹은 미국 주식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달러 자산 자체를 불려가면 단순한 환전이 아니라 달러 기반 자산 관리가 되죠. 셋째, 환율과 생활비를 분리한다. 생활비는 원화로 두되 여유자금은 달러로 옮겨두는 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국내 물가 변동과 해외 자산 가격 변동을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어서 훨씬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6.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내 생각. 요즘 시장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물론 일시적인 정책 개입으로 1,350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지 않는 이상 쉽게 안정되긴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시기에 달러 자산을 조금씩 확보해두면 나중에 환율이 안정됐을 때 자산 방어 효과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환율이 다시 내려가면 그때 원화로 일부 전환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즉, 환율을 두려운 변수가 아니라 활용 가능한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론. 요즘처럼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는 시기에는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환율은 결국 순환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평균값을 만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어요. 환율을 맞추려 하지 말고 내 자산의 체력을 키우자. 한꺼번에 환전하기보다 나눠서 조금씩 환율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히. 이게 제가 요즘 실천 중인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에요.